Incredible. I don't think he gets the credit where he deserves. I think he does from the professionals, but I think from the outside, I think the Tottenham fans appreciate him. Let me tell everyone, this kid could play any team in the world, anywhere. I mean, he's capable of playing for Liverpool or the champions in the Premier League because he can play off the left, the right, down the middle. He's adaptable. He's so versatile and he's a team player. He's happy to do that. He'll do that shift. He's a great team player. He's a dream for a manager. It's key for anyone, but that guy's got it in bundles. If you're a youth team player there, you look up towards the first team, just look at him. I would use him as a reference as other managers saying, look at him. He's a superstar. Yeah. He's a superstar because he works hard. 올 시즌 토트넘에 새로 합류한 신입생의 쌍용은 베리발과 그레이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명 모두 경기에 앞서 얼굴로 주목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동안 토트넘이 영입한 어린 선수들의 특징은 해당 시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비였다면 두 명은 모두 이번 시즌에 즉시 출전해야 하는 특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입 직전 시즌에 유소년 레벨이 아닌 성인 무대에서 이미 활약했고 토트넘 취약 포지션의 대체자 혹은 보강 차원의 영입이기 때문입니다. 포체티노의 오랜 구애 끝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유망주가 아니라 첫 해부터 즉시 출전해야 했던 어린 손흥민이 오버랩됩니다. 베리발과 그레이에게 그때의 손흥민과 지금의 손흥민이 하나의 교과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두 선수의 성공 여부는 토트넘의 운명, 손흥민 팬들이 그토록 원하는 리그와 컵 대회에서의 경쟁을 위한 최대 열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시티의 성공은 좋은 선수의 영입 때문이라 말하고 그들 영입 정책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리그의 스타였고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그릴리시의 경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높은 몸값 때문에 준수한 활약으로 팬들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맨시티 강함의 상징인 모드리나 데브라이너의 경우 맨시티 유니폼을 입기 전까진 EPL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영입된 그들은 시티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디아스, 아케, 스톤스의 경우에도 시티 이전과 이후는 큰 차이가 있고 역시 젊은 나이에 영입되었으며 누군가의 대체자로 왔지만 그 누군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과거 레알은 이미 세계 최고였던 선수들을 모아 유럽을 제패했다면 시티는 세계 최고가 될 어린 선수들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눈을 갖췄거나 준수한 선수를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사관학교거나 혹은 둘 다라는 의미입니다. 토트넘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현재 선수단에서 영입 시기보다 지금 위상이 압도적으로 상승한 선수는 손흥민 한 명입니다. 로메로는 영입 이전에 이미 세리에A 올해의 수비수상을 수상했으므로 조금은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영입 당시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의 영권이었고 PL 적응은 미지수였지만 토트넘에서 성장하고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베리발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으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PL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고 리얼 레전드이다. 만약 토트넘에 손흥민까지 없었다면 클럽은 유망주의 무덤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영건들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티와 비교하면 선수 보는 눈의 문제일지 선수를 키우는 시스템의 문제일지는 알 수 없고 시티를 예시로 드는 이유는 그들이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라도 밟지 못하면 우승 가능성은 없는 곳이 작금의 PL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에겐 안타깝게도 최근 7년 300에서 600억 정도의 몸값으로 영입된 시티 선수들과의 차이는 초월적입니다. 어린 나이, 장래성, 제법 높은 몸값으로 영입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베에서 온 벤탄쿠르였지만 그를 여전히 PL 탑티어 미드필더로 부르기엔 어색합니다. 비슷한 나이에 시티 유니폼을 입었던 데브라이너의 성장 속도와는 비교 불가이고 지금의 덕배는 세계 최강이지만 그가 시티에 도착한 당시에는 볼프스부르크에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첼시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첼시 데브라이너를 언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예 다른 선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리발과 그레이는 토트넘의 현재를 위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제법 미래의 캡틴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손흥민 토트넘 초기에 데스크와 벨기에 듀오의 도움이 절실했고 중기가 손키의 듀오였다면 후기의 키워드는 베리발과 그레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명 모두 파이널 서드에서 전진 패스를 뿌리는 선수들이고 라인 브레이커 손흥민 유형의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그 역할을 맡은 선수가 없어 손흥민은 슈팅보다 오히려 패스에 더 역할했고 팀 내 찬스 메이킹 1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이란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찬스 메이킹 1위는 다른 선수가 가져가고 손흥민이 그 볼을 받아 득점하는 루트가 압도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손흥민 수준의 결정력과 침투력을 갖춘 선수를 외부에서 영입하기 위해서는 1,000억 이상이 필요하고 토트넘에게 그 금액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연건이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참고해야 할 경력은 결국 손흥민입니다. 입단 시점의 이름값은 둘 다 레버쿠젠 손흥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10대에 데뷔했고 성인 무대에서 이른 속도로 주전으로 도약했으며 연령별 대표팀 모두를 거쳤고 자국 유망주 랭킹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어린 선수의 새 시즌은 언제나 복권처럼 변수가 많다는 점이고 10년 전 세계 최고 유망주가 올해의 발롱도르가 되는 기염은 희박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의 프리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전 그레이는 놀랍게도 센터백으로 출전했습니다.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지난 시즌 리즈의 경기를 모두 봤지만 그레이의 센터백 기용은 이색적이었습니다. 반전은 낯선 다리에서도 그레이는 활약했습니다. 공중볼, 지상볼 경합, 롱패스 태클 성공률 모두 100%를 기록한 퍼펙트였고 96%의 패스 성공률과 5개의 파이널 서드 패스는 덤이었습니다. 그의 본래 포지션은 풀백으로 분류되고 선호하는 포지션은 중미입니다. 하지만 센터백에서도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후반전엔 베리발이 등장했습니다. 역시 어색함 없는 활약이었고 그를 놓치고 돈 때문이라며 비판했던 바르샤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르샤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워낙 약했기에 진짜 도전은 QPR과의 경기 이후에 펼쳐질 윈햄과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되겠지만 적어도 마수거리라는 측면에선 성공적이었습니다. 입단 동기가 된 두 선수는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며 시작부터 절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하면 그레이가 풀백으로 출전하는 날도 있겠지만 가끔은 중미 자리에서 감독의 선택이 둘 중 한 명이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잠재적 경쟁자라는 의미입니다. 클럽 입장에선 최고 수준의 유망주 2명이 서로를 보고 자극받고 경쟁하는 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축구에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레버쿠젠 손흥민이 어떻게 토트넘 손흥민이 되었을까입니다. 유망주들을 분석하는 시스템은 과학적인 단계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결과 예측은 도박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괴체도 보얀도 쿠티뉴도 세계 최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손흥민이 오히려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유망주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과정에는 과학과 통계를 벗어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답이 있다면 모든 어린 선수가 읽어보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실제 경험자를 통해 성장의 열쇠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말해왔지만 나코름 스타의 존재가 유망주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성형은 뭘 해도 남들과 달라 보였다. 형에겐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었다. 카리스마를 넘어서는 뭔가였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물론이고 축구 외적인 부분까지 전부 담고 싶었다. 유망주 손흥민의 눈에 비친 스타 박지성이었습니다. 흡수하려는 어린 선수의 노력이 이어졌고 축구 외적인 부분은 의외로 큰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에선 박지성, 클럽에선 반 니스텔로이를 만났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영국 언론은 손흥민의 일부 득점에서 반니의 향기가 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장기의 배움은 끝까지 갑니다. 현재까지 토트넘 유망주 대부분은 손흥민이라는 나코롬의 살아있는 교과서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성공한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에서 박지성을 만난 선수는 손흥민 한 명이 아니었고 함부르크에서 반니를 만난 어린 선수 또한 다수였습니다. 똑같은 책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가 미래를 바꿔냈습니다. 손흥민의 첫 해는 환상적이었지만 지금 그의 플레이와 비교하자면 부족했습니다. 그의 성장 속도는 차원이 달랐고 일부 약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데는 항상 프리시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1년 1년 흡사한 과정이 반복되자 지금의 손흥민은 독일 시절 들었던 대부분의 단점들을 스스로 해결해버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듣지 않던 나이 같은 새로운 키워드가 언론에 등장하지만 이 또한 인생이고 손흥민은 여전히 언론과 팬들의 의문에 새 시즌 경기로 대답할 것입니다. 베리발과 그레이에게는 똑같은 책 한 권이 제공되었습니다. 제목은 분데스리가 유망주가 EPL 득점왕이 되기까지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같은 책을 읽어나갈 두 명의 유망주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PL이 서서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